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금일은 강세론자들 목소리 높아지는 비트코인 대선 앞두고 골든 크로스 발생, 포착에 대한 내용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이 골든 크로스가 포착이 되었다는 내용인데요. 온체인 애널리스트 크립토랜드가 지금 분석을 한 내용입니다. 지금 이 차트들을 보시면 지금 50일 이동평균선과 200일 이동평균선이 교차하는 정통적인 이 골든 크로스가 형성이 됐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해당 패턴은 이 강세 모멘텀을 시사한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2023년 말 34,000달러에서 2024년 3월 최고치를 찍었던 73,000달러를 돌파할 때도 똑같이 이 골든 크로스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50일 이동평균선이 200일 이동평균선을 이렇게 뚫고 재상승하는 요 흐름들, 이 골든 크로스가 발생했던 이 시점부터 크게 상승세가 나왔는데 비슷한 패턴이 반복될 것이라고 크립토랜드는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상승세가 꽤 크게 나왔었던 거죠. 이때 상승이 110%나 상승을 했었던 큰 상승이 나왔던 때여서 이게 이 차트로 보면 조금 더 명확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50일 이동평균선이 200일 이동평균선을 뚫고 지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비트코인은 지금 72,000달러 선에 지금 머물러 있는데요. 이 고점을 한번 찍고 지금 현재 이 숨고르기를 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한 번에 뚫고 갈지 아니면 여기서 잠시 숨고르기를 하고 나중에 힘을 모아서 상승하게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긍정적인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단순하게 골든크로스가 나왔다고 해서 이때에는 상승을 했지만 이때는 뭐 상승세가 아주 크게 나오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조건 큰 상승을 뭐 불러온다라는 거라고 맹신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참고적으로 봐줄만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크립토랜드가 분석하는 내용, 고점은 어디냐? 고점은 이제 14만 달러, 14만 8천 달러까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요 이제 고점을 지금 내년까지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 고점을 과연 찍을 수 있을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5개월 동안 이 정도가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건 한번 지켜보시죠. 자, 그리고 거시경제 전문가 비트코인이 2025년 최고 자산이다 라는 말을 내놓았습니다. 유동성 증가와 완화적 통화 정책이 촉매가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요. 거시경제 전문가 린 알덴이 내년 최고 투자 유망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꼽았다고 합니다. 미국에서의 긴축 정책이 정점을 지나면서 유동성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 중국에서도 경기 부양책이 나오면서 유동성 증가가 예상이 된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 상반기에 미국 재무부 일반 계좌에 있는 약 8천억 달러가 은행 시스템으로 다시 유입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부채 한도 논쟁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시가총액이 지금 실현 시가총액을 크게 초과할 때 시장은 과열되는 경향이 있는데 현재는 비트코인이 극단적 고평가 상태가 아니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2025년 비트코인이 긍정적 시장 흐름을 유지할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고 유동성 증가와 비트코인의 안정적 평가가 맞물리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강세 전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신고점 도달하려면 일시 하락이 필요하다. 그리고 강세의 핵심은 기관 투자자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이 기사에 따르면 이 단 크립토 트레이드라는 한 트레이더는 이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제외한 모든 주요 저점을 기록했다라고 하면서 한 번에 사상 최고가와 같은 지점에 도달하거나 돌파하는 것보다 한 번 거부되는 것이 낫다. 그리고 한 번 사상 최고가 돌파가 거부된다면 나중에 이를 돌파할 확률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렉터 캐피탈 같은 경우는 이 비트코인은 재축적 단계에서 고점을 넘을 상승 기회를 형성할 수도 있다라고 하며 이 고점을 넘어선 주간 종가 기록은 브레이크아웃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와 관련 이 금은 항상 안전자산으로 간주됐는데 따라서 비트코인이 새로운 디지털 금이라면 기관 투자자가 비트코인에 관심을 보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온체인 데이터 분석 플랫폼이 크립토퀀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장외 거래 추세도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장외 거래는 보통 암호화폐 거래소 오더북에 거래 활동이 드러나지 않는 거, 드러나는 것을 피하는 시장에 시장을 미치지 않는 방향을 선호하는 이 기관 투자자들이 활용하는 방식인데요. 이들이 지금 투자 금액이 어떻게 변했나도 주요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비트코인 장외 거래 금액이 41만 6천 BTC, 약 300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올해 1분기 평균 거래량 대비 2배 이상 증가를 했다라고 공개를 했습니다. 크립토컨트는 지난 7개월 동안 좁은 공간에서 횡보세가 기록된 것이 이 장외 거래 증가 요인 중 하나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관 투자자들의 이 거래 내역이 오더북에 이제 표시되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장외 거래를 하는데 그 투자자들이 이제 고래나 기관 투자자들이 많다는 거죠. 일반 투자자들은 이거 상관없잖아요. 실제로 오더북에 막 거래가 보이든 말든. 하지만 이제 이런 고래나 기관 투자자들은 그런 것들을 꺼리기 때문에 요 내용들이 이제 중요한 거죠. 그리고 아서 헤이즈 대규모 통화부양책, 비트코인 가격 폭등을 촉발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비트맥스 창업자인 아서 헤이즈는 중국의 새로운 통화 정책이 비트코인 가격을 큰 폭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디플레이션을 완화하기 위한 경제적 치료제를 준비 중이라고 비유하며 이 부동산 및 은행 부문에 대한 대규모 지원이 BTC의 장기적 상승을 이끌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정책 효과가 시장에 완전히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음을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디플레이션을 완화하기 위한 이 경제적 치료제, 결국에는 이 대규모 지원 정책과 양적 완화, 통화 정책이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큰 폭으로 상승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중국의 부유한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에 눈을 돌리게 되면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2015년 8월 인민은행의 위안화 평가절하 이후 이 비트코인이 급등했던 사례를 예로 들면 이번에도 유사한 상승세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최근 72,433달러에 도달하며 사상 최고가에 근접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은 여전히 미진한 상황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구글 트렌드 데이터를 보면 이 비트코인 검색 관심도는 현재 최저점이었던 2021년 5월 대비 23점에 불과하고, 이는 최근 몇 주간 인공지능에 대한 검색량에 비해서 검색량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트렌드는 개인 투자자들의 시장 진입이 과거 강세장에 비해 둔화된 것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지금 비트코인이 그만큼 과열 상태가 아니라는 걸 또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죠. 비트코인이 과열 상태에서는 언제나 이 검색량도 높고 개인 투자자들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데, 지금은 아직까지 과열 상태라고 할 수 없는 그러한 지표 중에 하나로도 활용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블랙록 비트코인 ETF 300억 돌파, 미국 ETF 보유량 100만 BTC 눈앞이라는 내용인데요.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 펀드인 ETF가 3억 300억 달러를 돌파하며 비트코인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올해 1월 10일 첫 거래를 시작한 이래 10개월 만에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은 41만 7천 BTC를 보유하고 있고 현재 시세 기준 304억 달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가 막히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죠. 비트코인 ETF의 순이익량들이. 그래서 미국의 지금 비트코인 ETF는 현재 99만 6천 BTC를 보유하고 있고 조만간 100만 BTC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근데 미국 ETF는 이제 미국 사람만 투자를 하는 건 아니고 유럽이든 아시아에서도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제 미국 ETF, 비트코인 ETF가 주목을 받고 자금을 끌어모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미국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이 비트코인 더 사기 위해서 3년간 420억 달러 자금을 조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3분기 실적은 예상치를 하회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향후 3년간 420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해서 비트코인을 추가로 매입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지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뱅크를 만든다고 공언을 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계속 사모으고 있는 거죠. 그런 회사로 이제
진화하기 위해서, 전환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추가 자본을 비트코인을 재무준비 자산으로 더 많이 구매하는데 지금 사용하겠다고 하는데, 그 자금 조달을 더해서 비트코인을 축적하겠다라는 전망이 지금 보여지고 있고,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회사의 재정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비트코인은 지금 많이 샀는데 실적은 오히려 기대치보다 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출 총이익률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9% 감소한 70.4%를 기록했고, 영업이익률도 마이너스 374%로 전년 동기에 19.5%나 크게 하락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 일을 좀 잘 하면서 하면 좋을 텐데 이게 좀 아쉽네요. 자, 그리고 디지털 화폐로 배달의 결제, 예금 기반 토큰 서비스 혁신 금융 지정이라는 기사인데요. 한국은행이 지금 CBDC를 지금 발행을 앞두고 이제 테스트에 들어갑니다. 이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신규 지정된 혁신 금융 서비스는 이 CBDC 시스템 내 예금 토큰 기반 지급 이체 서비스, 마이데이터 활용, 주식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카드 서비스, 이런 서비스들을 지금 은행을 통해서 시행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국민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중소기업, 부산은행 등 7개 은행이 CBDC 시스템 내 예금 토큰 기반 지급 이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하고 있고요. 여기에 지금 이제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땡큐라는 배달 어플을 같이 가지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가맹점으로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플에서 이제 CBDC를 실거래로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리고 NH농협 같은 경우도 이제 하나로마트를 가지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이제 CBDC 테스트를 실제로 해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테스트를 하면서 실제 CBDC가 어떻게 활용이 될지 또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여러분들도 관심 있게 한번 보시고 사용하실 수 있으면 사용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런 이벤트로 또 추가적으로 뭐 보상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솔라나 183달러 고점 기록, 과열후 조정세 올가. 솔라나 흐름도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또 큰 상승이 나왔는데요. 지금 10월 상승장을 타고 3달 만에 최고가인 183.3달러를 도달을 했고 15%나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매체는 이번 급등은 솔라나 네트워크의 디파이 및 블록체인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와 활성 주소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고요. 10월 내내 네트워크 활동이 증가하면서 활성 주소는 약 1억 704만 개에 이르렀고, 다만 이 가격 상승세는 주요 저항선에 접근하면서 과매수 신호를 보이고 있어 조정 가능성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솔라나 같은 경우는 가격 차트를 보시면 184달러 고점을 찍고 다시 조정세를 살짝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비트코인이 지금 조정세를 보이는 것과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마 비트코인과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가 이제 고점이죠. 지금 위에 저항선을 항상 부딪혔던 184달러 선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더 저항을 받을 가능성들을 열어놓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도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